변호사 선임해서 회생 이의하는 케이스는 진짜 한 1000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네.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전체 채무 8억 8천 정도에서 8천 정도 인가가 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생파전연구소 이서영. 박사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를 좀 모아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특징이 전국에서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들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 회사가 엄청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하는 걸 몰랐거든요.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사건들을 많이 하는 편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사건 중에 하나였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엄청 신경 써서 잘 해주셨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절대 안 나왔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건을 좀 소개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기억 다 하시죠? 아, 그럼요.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사실관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제가 처음 사실 도산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맞닥뜨리게 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월 소득 250으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오시고 소득 자체가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채무가 조금 많은 편이셨는데 8억 8천 정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채권자 중 한 분이 좀 앙심을 품으시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사실 이 채무자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의 신청의 증거 자료 중에 의뢰인의 친동생이 제보를 해준 내용이 있었어요. 자신의 언니에 대해서 근거 없는 추측을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당연히 반박을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참담했을지 마음이 많이 쓰렸던 사건 중에 하나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그 이의 신청을 받고 하나하나 증명력을 전부 부인을 하고 명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서 문제없이 답변해서 인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 8억 8천 정도에서 8천 정도 총 변제율에서 10% 미만의 변제율로 인가가 난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시면서 신용채무가 8억쯤 되는 분들은 보통 사정이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과거에 하셨던 이제 분이었는데 8억이 넘는 채무 중에 아주 큰 5억이라는 채무가 이의한 채권자. 네, 맞습니다. 였고, 그분한테 이제 공정증서 같은 거를 써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간에 사업상 어떤 정상금이 있다 뭐 이런 명목으로 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써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5억을 빌리고 썼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줄 돈이 5억이 있다, 이걸 뭐 쓰지 않으면 내가 뭐 이걸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공정증서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 사건을 하면서 좀 그랬던 게, 사실 그 채권자 때문에 회생을 하게 된 건데, 네. 왜냐면은 지금 8억 중에 아까 5억을 얘기했지만 체납세액도 다 그 사업과 관련돼서 좀 부당하게 잡혀있던 그런 매출이나 비용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거, 이런 문제들이 좀 회계가 좀 엉망으로 된 것 때문에 세금이 좀 과하게 맞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주요한 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각종 이의를 했던 케이스였고, 또 이렇게까지 채권자가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회생위원도 좀 부담을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 회생위원 면담이 끝났다가 한 2번 더 잡혔나요?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예단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소명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잘 끝났던 그런 케이스여서 저도 되게 기억에 남고, 사실 회생을 하면서 채권자들 이의를 하죠. 하는데 그 변호사 선임해서 회생 이의하는 케이스는 진짜 한 1000건 중에 한 건?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네, 진짜 변호사님이 잘 해줬어요. 또 변호사님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처음이라서 사실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또 지적을 받고 또 검토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잘 돼서 다행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의 신청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면은 제가 좀 많이 불타는 편입니다. 지지 않겠다라는 데 의지가 좀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집중력 있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잘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쉴 틈 없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그 삶의 궤적들이 전부 다 음. 증거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또 인간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이 중간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회생을 해야 되냐, 이게 회생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 설득해가지고 막 이거 저기 일단은 해봐야 된다고, 빨리 일단 되는 데까지 해봐야 된다 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가지고 퍼기 직전에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 변호사님이랑 저랑 3명이서 붙어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처음부터 이 사건은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다만 채권자이기 때문은 아니었고 좀 여러 가지 소명할 것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긴 한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끝났으면은 진짜 8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렇게 또 민사에서 만약에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의 하자가 있다라는 걸로 다투어서 사실 그 5억짜리를 뒤집는다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홀가분하게 사건이 잘 끝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지금은 이제 인가 잘 났으니까 아마 변제를 잘 하고 계시겠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은, 가끔 이런 사건들이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데 누가 이 일을 하냐 라고 하면은 주로 개인들이 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개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개인과 연관된 어떤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채무자가 자료 준비 잘해주시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뭐 증명을 하던 소명을 하던 잘 준비를 하면 안 받아들여졌던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는 거랑, 약간 의지가 떨어질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내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면은 사실 없던 힘도 사실 내야죠. 내야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또 의지가 또 꺾였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형사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전에 그 이분이 이제 그분과의 워낙 분쟁이 좀 길었다 보니까 사기였나요? 배임이었나요? 이제 고소를 했다가 그 고소 사건이 잘 처리가 안 돼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그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을 믿고 가도 되나? 처음에는 그래도 사건이 좀 잘 처리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회생위원이 이걸로 딴지 걸고 저걸로 딴지 걸고 이러니까 이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변호사님 아주 큰 어떤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무가 솔직히 적으면 사건이 잘 안 돼도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적은 채무는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몇 억대가 되어버리면 뭔가를 벌어서 갚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려워도 무조건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끝까지 이제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죠.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 또 가셨다가 잘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사건을 중단시키시거나 좀 안 풀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갖고 와라. 갖고 오면 우리가 또 검토를 해주겠죠.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재신청이 되는 케이스였어요. 네. 법무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추가 생계비나 부양가족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은 소득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몇 달 밀리다가 이제 폐지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사유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변제금을 떨어뜨릴 만한. 그래서 변제금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거의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원인이 생겼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알아야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고 또 경험도 많이 축적이 되어야 이런 부분을 다툴 수 있겠다. 그래야 좀 더 의뢰인분들께도 정확한 판단을 드릴 수 있고, 또 안 된다고 다른 사무실에서 들으셨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 부분 다 체크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또 말씀드리면은 또 그대로 진행돼서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는 이제 무사히 인가받고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면책이 되실 분인데, 또 좋은 면책 소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